아시아 주요국과의 상호관세 협상이 이번 주 본격화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대한 미 국민들의 반응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국제통화기금 IMF가 트럼프 관세 정책이 미칠 충격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제사회의 반감 역시 확산할 조짐입니다. 김종학 뉴욕 특파원 연결해 현지 상황 들어봅니다. 김종학 특파원, 트럼프 경제 정책 지지도가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요? 네, 전 세계 교역국을 상대로 한 관세 영향으로 미국의 경제 성장률 둔화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도에도 타격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현지 경제 매체 CNBC가 지난 13일까지 일주일간 진행한 전미 경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운영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55%까지 상승했습니다. 직무 수행, 경제 운영에 대한 지지도는 40% 중반으로 경제 정책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조사 이후 처음으로 찬성 의견을 앞질렀습니다. 전임 바이든 정부 지지도보다 여전히 견고하긴 하고 공화당원의 지지도는 76%에 달하지만 미 민주당원, 무당파, 일부 노동자층의 반감이 확산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전날 미국의 상업용 트럭 제조사인 맥트럭스가 350명, 미 버지니아에 위치한 볼보 트럭 공장에서는 500여 명가량의 구조조정에 나섰는데 경기 둔화로 화물 운송과 기업 수요의 악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징후로 읽힙니다. 이를 반영하듯 19일 미 전역에서는 반 트럼프 시위가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맨해튼 미드타운과 백악관 앞, 매사추세츠 등에서 현 정부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정부 효율성위원회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매장을 겨냥한 항의도 계속됐는데 이달 초 첫 항의 시위보다는 규모가 줄어든 모습입니다. 네. 이번 주 IMF와 세계은행의 총회가 워싱턴에서 열린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기존과는 다른 움직임들이 감지가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기업들의 실적 전망과 정부의 성장률 예측이 이례적인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IMF 세계은행 봄 연차 총회가 워싱턴 DC에서 열리는데 총회에 참석하는 당국자의 얘기로는 오는 22일 IMF가 공개할 경제 성장 전망이 사상 처음 여러 시나리오로 나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크리스탈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가 이미 지난 17일 예고하기도 했는데 새로운 전망치에 상당한 하향 조정이 반영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높은 불확실성의 장기화로 금융시장의 스트레스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또 이번 회의 기간 G20 중앙은행 회의가 또 열리는데 전 세계 경제 당국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일으킨 관세 전쟁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중국을 제외한 각국이 10%의 한시적인 상호 관세를 부과받은 가운데 소비자 물가 상승과 기업 투자 위축 등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미국도 인플레이션 재상승 위험으로 인해 서비스업 경기가 정점을 지나고 있고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반짝 상승하던 제조업 경기 지표도 확장 국면 아래로 주저앉은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효율성위원회의 대규모 공무원 해고로 워싱턴 DC 호텔과 식당 매출이 10에서 20% 줄어드는 등 경기 둔화가 수면 위로 본격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우리와의 협상에서 미국 정부가 부정적인 여론을 되돌리기 위해서 더 강경한 태도로 나오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되는데 이 새로운 협상의 쟁점으로 환율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고요? 네,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다시 한번 지목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24일 최상목 기재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 스코베센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 등과 만나 관세에 대한 한미 간 고위급 협상을 처음으로 진행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첫 통화에서 거론했던 대로 방위비 분담금과 조선업 협력, 알래스카 천연가스 프로젝트 등이 이번 협상의 주요 과제로 거론됩니다. 미국은 현재 중국에 대해서는 보복 관세를 적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와 일본, 호주, 인도, 영국 등을 상대로 우선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협상을 진행한 일본은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되어 온 차량 보행 안전 기준을 낮추고 환율 안정을 위해 협력 의사를 밝히면서 협상에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오늘 직접 비관세 부정 행위에 해당하는 8개 항목을 공개했는데 전체 항목 가운데 환율
환율 조작이 가장 대표적인 행위로 지목되면서 관세 협상에서 가장 문제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 원가보다 낮은 덤핑, 정부 보조금, 기술 보호 등을 부정행위로 명시하고 있어 협상 과정의 요구 수준이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들과의 협상을 시작했지만 핵심인 중국은 관세 협상에 대해서 여전히 진전이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향후 3, 4주 내에 합의할 수 있다고 지난 주말 사이에 언급했지만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실무 차원의 비공식 협상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이번 관세 협상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